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반 의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누리당 의원 12명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집권당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경남에서는 박대출, 박완수, 엄영수, 강석진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비서인 윤영석 의원도 같은 계파로 분류됩니다. 박대출 의원은 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돼 앞으로 비박계 의원의 출당과 제명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여상규, 이군현 윤한홍 의원 등 경남 의원 4명이 포함된 비주류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를 이끈 4선의 김재경 의원은 비주류를 대표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경남의 최다선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은 새누리당 개헌추진위원회 대표로 추대되면서 계파 싸움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본격적인 헌법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재선의 김성찬, 김한표 의원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보수정당 창당을 시사한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하면 경남 의원들의 노선도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창원시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기로 한 첨단 특화 산업단지 계획안을 어제 잠정 확정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8개 산업단지를 특정 업종 중심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공사가 시작된 상복 일반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업체가 유치 대상입니다. 기계와 금속 분야가 54%가 넘게 집중된 창원 산단의 업종 다변화 시도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앞으로 산업단지로 조성할 8곳은 각각 수송기계와 방위산업, 로봇, 친환경차 부품 등으로 특화됩니다. 산업단지에 브랜드를 입혀 관련 업체를 집적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과 연구센터 같은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관련 업종이 얼마나 이렇게 밀집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분산 배치가 됐습니다.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투자 홍보도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업종 제한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산단 조성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모두 674만 제곱미터로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26%에 이르는 큰 규모다 보니 공장 땅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입주 수요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펀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펀드를 가지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과 협력을 해서 무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첨단 특화 산업단지가 노후된 창원의 산업 구조를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해경찰서는 7년여에 걸쳐 학생회비 등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남해 모 대학 지방공무원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학에서 공금을 관리하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현금 자동 입출기에서 모두 72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에서 A씨의 횡령을 적발한 대학 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천시의 대표 축제인 항공우주엑스포의 파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드론 대회 등 새로운 항공 관련 대회를 유치해 엑스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열린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 역대 최대인 27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관람객 수에 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 이하라는 게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항공우주 엑스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표 컨텐츠인 고개 비행을 벗어나 다른 볼거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에어쇼에서 처음 선보였던 드론 대회 등 항공 관련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군이 최초로 드론 행사를 했는데 이러한 드론 대회도 사천시에서 조금 더 행사 범위를 벗어나서 사천시장배 무선 조정 헬리콥터 대회 또는 모형 항공기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회를 저희 사천에서 좀 함으로써 5시 전후로 축제가 끝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낮과 밤의 프로그램이 이원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지. 특히 세계 4대 에어쇼와 견줄 만한 서울 아덱스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 산업전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내년 T-50 개발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사천 에어쇼가 어떤 방향으로 변신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운행되는 수소택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운행에 나섰습니다. 수소 산업의 메카 울산에서 수소차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택시 마크를 단 흰색의 RV 차량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행에 나선 10대의 수소 택시들입니다. 차종은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투싼 iX입니다. 차량 앞에는 전기 모터가, 뒤에는 수소 탱크가 각각 장착돼 있습니다.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물과 전기로 전환되는데 이때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대신 수소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어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고요. 승차감도 좋고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출발이 되는 거예요. 힘이 좋기 때문에. 특히 수소차는 가스 완충 시간이 3에서 5분가량으로 일반 전기차에 비해 매우 짧고 전체 주행 거리도 전기차의 2~3배에 해당하는 415km에 이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 8,500만 원 가운데 5,500만 원을 울산시와 환경부가 절반씩 지원했습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습니다. 울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택시 시범 사업에 선정된 것은 수소차 양산 공장이 있고 국내 최대의 부생수소 생산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의 대중화를 앞당기려는 시범 사업으로서 향후 2020년까지 수소차 4,000대를 보급하여 울산을 수소산업의 메카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현재 남구 매암동의 한 곳뿐인 수소 충전소를 내년에 3곳 등 2020년까지 12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소택시 시범 사업으로 울산이 수소차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소산업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여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로 예상되는 만큼 목요일과 금요일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고 토요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일요일은 창원의 낮 기온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서풍이 불어들고 있고요.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창원이 5도, 거제는 6도로 출발하면서 대체로 영상권 회복한 가운데 낮 기온은 통영 9도, 김해 8도, 밀양은 7도 선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진주 3도, 합천은 영하 2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사천 9도, 진주 8도, 거창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28일까지 당신의 감성일기를 펴낸 정훈교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와 인문학적 글쓰기를 배우는 찾아가는 시인 학교를 운영합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체험형 7080 복고 페스티벌 추억 1번지를 운영합니다. 통영극단 벅스콜은 사랑 소리나다를 오는 17일 러시아 우스리스크 시립 드라마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제10회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창원 의창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어제 박 의원을 지명적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중차대한 시기에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재건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이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친박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는 신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고경력 과학자를 학교 과학교육 멘토로 활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경력 과학자들을 경남 지역 초중학교 과학교육에 활용하는 것으로 고경력 과학자 공개 모집과 참여 학교 선정 등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경남 다문화 교육센터가 내년 경남도 교육청에 설립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도교육청 제2청사에 경남 다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센터에는 교육상담실, 한국어 교실, 이중 언어 교실 등이 들어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경남에서 다문화 가정 초중고 학생은 7,700여 명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일어난 경남 지역 68개 장소로 연말까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개선을 추진합니다. 경남은 개학 이후에는 경찰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3년 경남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1,100여 건이 일어나 14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해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9% 증가한 1조 2,800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창업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등 7억여 원을 삭감하고 1조 2,88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3,700여억 원, 36%로 가장 많고 수송과 교통,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